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3일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급락했죠. 미국 증시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계속 올라가죠.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이기가 구체화되면서 관세 전쟁은 더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2.0%에서 1.6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종합지수는 오르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미 증시가 이상하다. 방산주 계속 갈까?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 이런 순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상하다. 2월 20일 어제 토요일 날이었죠. 다우 나스닥이 최대치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부터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다우 지수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7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3,428포인트로 하락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다우가 지금 43,428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최대치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최대치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뭐 관세 전쟁,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같은 환경입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2만 포인트대에 안착하는 듯 보였던 것들이 19,524, 438포인트로 하락을 했고 트럼프 취임 이후 역시 최대치 하락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은 이 흐름이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근데 왜 심상치가 않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주식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시건대 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해봤더니 3.5가 나왔어요. 이 3.5가 직전 월에 3.2였는데 그거보다 0.3%가 올랐는데 이게 95년 이후 최고치라는 겁니다. 이게 95년 이후 최대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큰일 났네.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또 서비스업 PMI 지수가 위축세로 전환이 됐어요. 이게 이 위축세 전환 규모가 23년 그러니까 한 2년 한 2개월보다 최저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위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거 지금 금리는 안 내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고착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계속 이제 그 관련 매도세가 나온 거죠. 실례로 이제 우리 엔비디아 대장주의 엔비디아 주식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1년치 이렇게 월봉입니다. 1년치 월봉이에요. 보시면 2024년 이후에 쭉 올라가다가 지금 작년 여름 때의 엔비디아 고점보다 좀 주가가 좀 회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150달러까지 넘었던 이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130달러 선으로 좀 하락했단 말이죠.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치고 올라가야 할 국면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리스크 부분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에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이제 4월 달부터 자동차, 철강, 반도체의 관세를 25% 일괄 과세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한테 순차적으로 매기겠다.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의 7위에 들어갑니다. 뭐 베트남이 2위고,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가 있고, 독일 들어가 있고, 캐나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들어가 있어요. 멕시코도 들어가 있죠.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이제 대미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인데 관세 전쟁을 하겠다. 이제 이 4월 달부터 자동차, 철강, 반도체 25%를 매기게 되는데 관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죠.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도 이제 타격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관세를 25%를 매기게 되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25% 정도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돼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경기는 침체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관세를 올려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더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경제 다우 나스닥이 계속 좋기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동안 한 2년 동안 굉장히 다우 나스닥이 좋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검증의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수가 안 좋아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거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거나 GDP가 안 좋거나 뭐 노동 지수가 안 좋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이 다우 나스닥이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가 지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관세를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달러와 약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를 제가 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저 토요일치 달러 인덱스예요. 이 달러 인덱스 보시면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6.61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 보시면 이 지표 보세요. 이 달러 인덱스 지표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르는 추세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1년치 달러 인덱스인데 작년 12월 달부터 올라갔던 달러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어요. 109가 넘었는데 106대로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성장 지표가 식고 있다. 그런 시그널로 보통 읽히는 거거든요. 따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에 와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이제 지금은 검증의 시기가 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주도주가 바뀌고 있죠.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그 다음에 철강, 자동차 중심의 작년에 그 좋았던 주식들이 이제 뭐 관세 매기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죠. 거기서 가장 대장주가 이제 방산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자, 제가 좀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건데 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이 주식이 참 이게 제가 작년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전부터 설명했었는데 이 주식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2022년도에 이 주가가 지금 이제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잖아요. 22년도에 5만 원. 23년도에 주가도 8만 6천 원. 그죠? 그렇게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뭐 폭증하진 않았어요. 23년도. 그래서 24년도에 주가가 이제 14만 원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라갔죠. 그죠? 24년도에. 그리고 24년도 여름 무렵에 이게 3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고점인 줄 알았잖아요. 고점인 줄 알았는데 작년 이제 10월 달에 이게 40만 원까지 갔다가 30만 원까지 떨어졌죠. 아, 이때가 기회였어요. 그랬는데 66만 원을 좀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랐냐? 아, 정말 이게 너무 좀 힘든데.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주가를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제가 보여드리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실적을 보시면, 이 실적이, 보세요, 여러분 실적을. 지금 여기 있는 실적이, 올해 그 단기 순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된대요. 2조 5천억. 그러니까 24년도에 순이익이 2조 5천억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순이익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순이익이 약 한 9천억 대였어, 9천억. 그러니까 24년도에 주가가 이제 뭐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24년도에 실적을 딱 까보니까 순이익이 2조 5천억이 나온 거예요. 순이익이. 이렇게
아니 순이익이 이제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다 자꾸 치고, 그러면 현대 로템도 한번 볼까요? 현대 로템. 현대 로템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받을게요. 현대 로템도 이제 보시면, 이게 현대 로템의 이제 24년도에 실적이 나왔는데, 잠정 실적이에요. 보시면 현대 로템이 작년에 매출액이 14조를 했고, 14조 했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4천억, 영업이익이 4,50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4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4천억.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2023년도에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이 1,800억, 순이익이 1,500억대였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영업이익이 4,800억, 순이익이 4천억대로 올라갔단 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순이익이 2조 5천억, 현대로템이 4천억대로 올랐었단 말이죠. 1,500억의 순이익이 4천억대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다 뭐냐? 방산 테마의 방산 사업 부분에서 이런 엄청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올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로템의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작년 1월 달에 주가가 지금 2만 원대 가다가 지금 이제 12월 달에 4만 5천 원 갔다가 지금 9만 원대 왔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 회원제에다가 8만 원대 중반에 조정 오면 삽시다 그랬는데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로템의 올해 영업이익이 1조가 예상돼요. 1조 이상. 만약에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이 올해 1조 이상이 나와버리고 순이익이 한 8천억 이상 나와버리면 현대로템의 발행 물량이 한 1억 900만 주니까 주가는 잠정컨대 한 15만 원에서 기본 20만 원대는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되는 거예요. 현대로템이. 따라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가 다 같은 흐름인데 주가는 이제 발행 물량 대비 순이익의 이제 그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로템이 아직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신용 비율이 많이 높아요. 그만큼 신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분명하게 주식은 눌림 조정이 있고 차익 매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올해 1분기든 다음 분기에 반드시 주식은 조정파가 옵니다.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조정파가 왔을 때 반드시 25년도 긴 사이클로 보게 되면 그 조정 타이밍이 올 거다. 그때는 좀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 결국 테마주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이 테마주가 되는데 역시 실적과 성장, 밸류업, 배당 이게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이 대다수예요. 자, 올라가는 주식 보세요. 제가 이거 메리츠 금융주도 얘기했었죠. 이 주식도 보세요. 메리츠 금융주주가 지금 제가 이 제 유튜브에서 이 종목 설명했잖아요. 자, 이 주식 제가 10만 원대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제가 그 9만 원대 이 언저리에서 얘기했어. 이 종목 좋다고. 그런데 꾸준하게 꾸역꾸역 10만 원 갔다 9만 원 가고 12만 5천 원까지 가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사주를 소각하고 첫째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년 줄이는 기업, 그 다음에
배당을 높이는 기업, 그 다음에 투명한 기업, 이 세 가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 이 주식은 지금 못 가도 반드시 대박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 돼요. 지금 그 종목군들을 제가 다 써놨어요.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자, 보세요. 엔터주, 그 테마 속에 있죠. 조선주, 그 테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높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산주, 그 다음에 미래에셋 생명. 미래에셋 생명은 지금 자사주를 1,500만 주 지금 그 소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또 자사주를 또 매입하겠죠.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정도 났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9천억대 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생명도 앞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그 8,600원대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만 원대까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것도 지금 10만 원 갔다가 8만 2천 원대로 빠졌는데 역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 가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셋,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다시 한번 또 점프할 가능성이 올 거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엔터 관세의 무풍 관세 흐름이 되면은 엔터주가 매우 강할 수밖에 없는데 엔터주가 역시 3보 전진 2보 후퇴, 3보 전진 2보 후퇴 이런 사이클로 계속 움직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사실 이 유튜브 방송 한번 하려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많고 굉장히 정보가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제가 뜸뜸히 합니다.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두, 세 번 정도는 방송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리고 저도 3월 달 이내에 구독자 수 1,000명을 좀 넘어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도움 주시면 제가 그 좋은 내용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